이렇게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 NFPA 시험 문제도 많이 프레시 포인터, 불꽃을 갖다 댔을 때, 그 다음에 발화점은, 그죠? 복사열로만 해도, 불꽃 없이 가열된 라디에이션, 복사열만 가지고도 줄 수 있는 포인트, 이그니션 포인트, 파이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CFAI 시험을 치셨으니까 그때도 많이 헷갈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의 발화점 점화원에 대한 이제 그건데, 액체의 연소, 고체의 연소, 액체도 이제 액체의 연소는 기체, 액체, 고체 나누죠. 기체의 연소는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폭발 연소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액체 연소는 정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고체의 연소는 대부분 다 표면, 정발, 분해, 자기 연소로 나눕니다. 소화 이론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선 정도 분류라는데요. 우리가 전소는 70% 이상이면은 네, 반갑습니다. 70% 이상이면 전소라고 합니다. 화재 건물에서 70%면 재산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없다. 이래서 전소. 그다음에 반소는 이제 50%가 아니고 30%에서 70% 미만일 경우 반소. 그다음에 부분소는 우리 집에서 뭐 집 모퉁이가 조금 탔다 이러면 이제 부분소. 둘에 해당되지 않는 건 부분소라고 합니다. 건물의 이제 화재 현상은 이제 프레시오버는 이제 뭐 NFPA도 많이 보셨죠. 화재가 어, 발생했을 때 하염이 천장면으로 확대돼가 능련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인화점, 그죠? 파이어 포인트가 됐을 때 갑자기 일시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흥하게 불이 붙는 것을 파이어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화 건축물일 경우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발생한다. 백 드래프트는 이제 파이어 프레시오버가 오기 전에 hun소하고 건물 밀폐된 공간에서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거나 방문을 열었을 때 산소가 유입되죠. 그러면서 갑자기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은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롤오버는 한마디로 뭐 가해성 가스를 해서 하염이 전파되는데 롤처럼 이렇게 굴러가듯이 어, 표면으로 해서 가해성 가스가 이제 전파되는 그런 현상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석유 화재의 특징 보일러버. 보일러버는 끓어가지고 증발해가 분출되는 거 보일러버. 슬로버버는 이제 우리가 식용유에 물 팍 뿌리면은 어, 저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불이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 중국집에서 뭐 그거 할 때 많이 보잖아요. 중국집에서 우억으로 할 때 물을 넣으면 하염이 끓으면서 왜냐면은 식용유가 물보다 더 가까운 건 상부로 더 확산됩니다. 수증기까지 타면서 하염이 커집니다. 네. 슬로버브, 웍에서 발생해 슬로버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오브는 비점이 높아 액체 상태에서 이제 1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석유라고 접촉할 때 증발을 일으키면서 석유와 함께 넘쳐나는 것, 플러스오브,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하염의 전달은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전도, 대류, 사입니다. 전도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이제 전도고요.
전도. 우리 NFP에 많이 배웠죠, 그죠? 컨택트, 물질이 붙었을 때 열 전달해서 열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류는 이제 뭐 이게 떨어져 있는데 액체든 기체를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열 전달이 이루어질 경우는 대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이 섞일 때도 대류고 기체의 산과 산 사이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그 고온의 기체에 의해서 맞은편에 불꽃의 접촉 없이 불나는 것도 대류에 의해서 발생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뜻한 난로에서 방 전체가 공기 흐름에 의해서 따뜻해진 걸 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체 또는 기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걸 대류. 복사는 전자기파, 전자기파에 의해서 열 전달이 복사되는 것을 라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전자기파에서. 물론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NLP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시아나수소 이렇게 독성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중에 이제 시아나수소는 질소 성분으로서 일반적으로 합성수지, 그 다음에 모직, 인조견 이런 데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재 때 죽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다 시아나수소, 왜냐하면 이 매연소에 시아나수소가 있기 때문에 0.3% 이상 농도에서 노출되면 사람이 거의 사망합니다. 저희도 뭐 화재 현장에 많이 가봤지만은 저도 사실 몇 번의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 2001년도인가 쿠팡 화재 때도 제가 들어가다 못 낼 뻔했는데 우리 대원은 한 명 사망하고 저도 같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나왔습니다. 네. 저는 무호흡으로 그냥 참고 한 3, 4, 한 1분 정도 참고 나왔는데 안 마셨기 때문에 살았죠. 그냥 한 3초만 마시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죽느냐니까 거의 대부분 다 화재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는 이유가 뭐 사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그 과정은 농연을 마시면은 먼저 쓰러져가 의식을 잃어요. 그 의식을 잃었다고 해서 사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의식 잃은 상태에서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염에 갇혀가지고 화상이 있고 뭐 소사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 전에 이미 의식을 잃게 연기에 의식을 잃기 때문에 대부분 다 사망하는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는 불에 타 죽으면 소사, 화상이 심해서 죽으면 화상사. 그다음에 뭐 그 이외에는 뭐 화상이 심하지 않은데도 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질식사 하는데 통계적으로는 질식사가 한 75% 정도, 추락 사고 5%, 화상으로 10%, 뭐 소사가 5%, 이 정도 됩니다. 실제는 첫 번째는 질식사로 다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우리는 피해 조사에서 사망자 조사도 하죠. 네. 사망의 단계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이제 거동 단계는 발화기의 때는 훈소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훈소에서 위험 화재는 승장기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가 발생되고요. 플래시오버가 지나면 채성기, 채성기 이후에는 이제 탈게 다 타면 쇠퇴기를 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보청 건물에서 연기 유동은 이제 굴뚝 효과라고 이러한 게 발생이 되고요. 압력의 밀도에 따라서 빌딩의 공기는 계단, 벽, 승강기를 타고 상부로 가면서 부력을 타고 급격히 상승하는데요. 이
굴뚝 효과라고도 하고 연돌 효과라고도 합니다. 예, 부력으로 인해서 화재가 연기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파이어 플룸 그때 우리가 기본 교육 때 배우신 분도 있고 연기가 부력에 의해서 이래 상승을 합니다. 밀실된 공간에 상승을 하죠. 이렇게 천장면을 타고 하면 이제 이게 플룸 플룸 난데 기둥 이걸 기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파이어 플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화재의 모양은 이렇고요. 블룸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것을 기둥이라고 하기 때문에 파이어 플룸이라고 열주, 열기둥, 파이어 플룸, 화재 기둥 이 모두 같은 용어라고 그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폭발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본에서 폭발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발은 각 뭐 기관별로 이제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압력의 급격한 발생, 해방의 결과로 경음을 발생하며 파괴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학 변화를 동반해 압력이 일어나는 압력의 급격한 상승 현상이라고 하고 물리적 파괴 작용을 수반하는 현상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래 됐는데 NFPA는 안 그래 돼 있죠.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열과 빛을 발생시키며 이게 화학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어, 물기를 채트링, 흔들거나 아니면 파괴적이고 물건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급격한 압력 현상을 말한다. 이래 되어 있죠. 굉장히 NFP에는 굉장히 공학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공부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이 현업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교재가. 약간 조금 난해하다. 응? 말은 쉬운데 어떻게든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다 보니까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학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NFP는 굉장히 공학적으로 명확하다. 공학적으로 모든 걸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폭발이란 화학적 연소 현상으로서 급격한 화학적 연소 현상으로서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화학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어떤 고정된 물체를 흔들거나 파괴하거나 이동시키는 급격한 압력 팽창 현상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NFP 보시면 이해 가시죠? 가장 핵심은 화학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로 인해서 음? 무엇을 깨부시든지 이동시키든지 해야 폭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자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 다 화재가 얼마 전에도 뭐 하나은행 본점 25층에서 불이 났는데 폭발을 했대요. 가보면 폭발 흔적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화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펑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폭발을 했다는데 우리 가스 버너에 불 붙여도 펑 하죠, 그죠?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은, 어, 화학적 에너지로 인해서 어떤 화학적 반응으로 열을 내고, 연소가 발생했어. 그런데 고정된 물체를 파괴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압력을 동반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없다. 이러면 사람이 그냥 브레시오버 하는 거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화재냐 폭발이냐 이것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이동이나 파괴 현상이 있었는지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랄까 시뮬레이션 할 때도 변수값이 다 달라지겠죠. 압력값, 속도라든지 그러한 게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은 데이터를 그 변수를 넣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폭발에 또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폭발하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 그다음에 자연성 가스 전기 분진이 있어야 된다.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폭발,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은 화재에 담아두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화학적 폭발만 잡습니다. 그리고 분진 폭발까지 이제 잡고요. 저희가 이제 얘도 NFA 시험에 많이 놓은 건데 우리가 폭발에도 두 가지가 나오죠. 폭연이 있고 폭갱이 있고. 그래서 언론에는 이제 뭐 아무나 뭐 폭갱이 발생했다고 이러는데 보고서에도 폭갱이 발생했는데 폭갱 화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음속보다 하염이 음속보다 빠른 화재를 보기는 거의 힘들다. 힘들다. 예를 들어 뭐 부평 LPG 가스 폭발 정도의 그때의 반응 속도를 우리가 계산은 못 해봤는데 그때 뭐 구름운이 발생한 게 폭갱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올라왔는지 몇 초 만에 됐는지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무튼 폭갱 화재는 어, 쉽게 쓰면 안 된다. 대부분 다 폭연입니다. 폭연. 일반 위험 화재로 폭행까지 이르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밀폐된 파이프 배관 내에서 화염이 가스 배관에서 아주 순간적으로 하는 것은 폭행의 속도를 낼 수는 있겠죠. 그는 뭐 일반적인 폭발로는 폭행을 할 수가 힘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이제 딱 됐네요. 저 너무 천천히 한 것 같은데. 네, 10분 쉬었다가 예, 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해야 될 부분이 원래 4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또 1시간 제가 CFEI 그 응시원서 갱신 서류 접수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